네, 시장은 더 올라가지도 더 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. 지수는 이렇게 묶어둔 채 종목들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. 뉴스를 체크하시면 오늘 또 바쁜 하루 되실 것 같거든요. 저희 큰 그림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시장이 그래도 나름 차분하긴 한데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는 3단계로 올라갈 어떤 조건은 충족이 됐는데 과연 할 것인가? 네, 정부가 결단을 내릴 것인가? 이 부분이 오늘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가장 화제네요. 네, 일단 뭐 코로나의 확산세는 뭐 우리나라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7,26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16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태인데 주식시장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입니다. 다시 이야기하면 결국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식시장은 오히려 더 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좀 아이러니합니다.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시장의 저금리라든가 유동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할 거야라는 것들이 시장의 분위기이다 보니까 결국 코로나가 문제가 되고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주식시장은 더 견조하게 갈 수 있다.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이 코로나로 인한 이 3단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갈 가능성은 높고요. 아마 그게 발표되는 그 시점이 아마 종목별로 아마 한번 또 올라가는 날이 이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. 제가 이번 주 이렇게 흐름 보니까 월요일 날은 로봇 관련된 종목, 어제는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, 오늘은 또 뭐 제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잘 보시면 결국 이들 종목들 보면은 올라갈 때 쫓아가면 좀 다칩니다. 그러면은 그동안에 어찌 보면 재택근무해가지고 가장 화려했던 게 또 알서포트인데 이 종목 차트 흐름 보면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정배열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.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 오늘 장중에는 뭐 한 6.4% 올라갔다 지금은 한 2%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5일선 아니면 21 이평선 이러한 자리까지 눌림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좀 한번 매수하게 되면 3단계로 격상했을 때 이런 종목이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연출해 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네,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보다는 눌림목이 굉장히 깊더라고요. 네, 고점 대비 30% 넘게 빠져 있는데 좋아하는 차트다. 네, 괜찮다. 지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. 다만 시장이 냉정하잖아요.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면은 오히려 더 매매가 유리한 쪽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금 평온하지 않겠습니까? 네, 만약에 3단계로 가겠다 이런 좀 확정 발표가 나오면은 그때 좀 시장의 표정 어떻게 될까요? 네, 일단 지금 시장 보면은 어느 종목이든지 갖고 있으면 다 순환하면서 수익을 주는 시장이에요. 오히려 뒤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떨어지면은 나 들어가겠다라는 분들은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. 지금 시장은 진짜 빠르게 완벽하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이든지 갖고만 있어도 크게 손실 안 납니다. 그럼 그러한 과정 속에서 뉴스, 재료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면 보다 더 수익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3단계 격상은 제가 봤을 때 아마 가능성이 높아요. 이 동절기로 들어서면서 이 바이러스가 잠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가능성이 높고 지금 뭔가 전파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방향을 못 잡으니까 역학적으로 조사가 안 되는 그 전염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면 아마 극단의 처방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코로나 관련된 종목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죠? 결국 주가의 위치입니다.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아마 더 가는 척 하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. 오히려 자리를 만들어 놓은 종목들은 움직임이 잘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알서포트 뭐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여지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큰 힌트는 역시 알서포트. 네, 매매하기 괜찮을 것 같다 자리 잡아주셨어요. 두 번째는 매년 뭐 반복되는 이맘때쯤에 이벤트가 있잖아요. 배당하고 네, 양도세 회피 물량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분석들을 봤어요. 오늘 이전과는 다르다. 이번에는 매물 폭탄 없을 거다. 이런 시각도 있고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거 감안해서 대형주 당분간 조금 기피하자. 이런 좀 뷰도 나오던데 어떻게 올해는 좀 반영이 될까요? 이 부분은? 자, 네.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죠. 이런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시간도 충분히 줬어요.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분산된 거죠.
그 세력들이 빠져나가고자 하는 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는 게 시장과 종목들이 팍팍팍 올라가주면 거기다 받아주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물량을 어느 때든지 분할해서 팔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없었습니다. 분명히 이 양도세 관련돼서 물량들이 나간 부분이 있어요. 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쿡쿡쿡 빠지는 날이 있잖아요. 네. 결국 그럴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도한 거고 그러다가도 다시 추스려지면서 올라가잖아요. 그건 결국 그 양도세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일정 부분 물량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걸 받아주는 힘이 있다 보니까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한 충격이 지금 시장에는 안 나타나고 있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조금 더 나올 거예요. 왜? 좀 기다렸다 이렇게 좋으니까 좀 머뭇대는 이 수급 주체들이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그러한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횡보하는데 이런 횡보장이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여지네요. 그러니까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조금 더 물량이 더 나올 거라고 봐주시는 그렇죠,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? 다음 주 장세는요?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급락장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.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 시장은 무조건 들어와서 매매하면 수익 나는 장이에요. 그럼 내가 계속해서 벌고 만약에 부러질 때 나 10개 벌고 2, 3개 잃어버릴 생각하고 지금 시장에서 남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 수급 주체들이 이 던지는 거에 있어서 막 던질 일은 없어요. 왜? 충분히 시간 줬고 올라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막 이전처럼 막 급락이 나오고 그러면 시장의 요인에 의해서 급락이 나오는 거지 종목들이 수급 주체들이 패대기 치기 위해서 급락 나오는 장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. 그러다 결국 수급 주체들이 일정 부분 좀 매도하니까 시장이 올라가는데 제한이 있는 거지 예전처럼 뭐 종목별로 막 급락이 나오고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없다라고 보여지네요.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매수 기회로 포착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? 만약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조금 많은 종목들이 밀린다 이러면 사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까지도 해석 가능할까요? 네.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죠? 지금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목표는 높여잡되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. 내가 10개를 갖고 있는데 고점에서 팔고자 하는데 그게 안 팔리고 오히려 내려오게 되면 내가 2만 원에 안 팔았는데 지금 15,000원에 팔 수 없지라는 생각 때문에 나중에 결국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럼 올라갈 때마다 비중 줄이는 게 좀 지혜이고 뭐 시장에서 3,000, 3,200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내년에 갈지 그들이 이야기한 건 2021년도에 3,000, 3,200이에요. 그러면 그게 연말에 갈지 연초에 나올지 모른다면 연말에 나오더라도 떨어졌다가 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분명히 굉장히 뭔가 탄탄해요.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건 뭔가 작은 악재에도 한번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 떨어질 걸 기다리면서 지금 시장에선 머뭇거릴 장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뭔가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지만 물러나 있지는 말고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되 혹시 모를 부러질 그러한 시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. 이게 좀 답인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큰 틀에서의 좀 시장 함께 읽어주셨어요. 다음은 애플 관련해서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체킹을 해봤던 뉴스긴 한데 에어팟 맥스가 또 품절됐다 이런 뉴스도 많이 올라오는데 화의 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? 애플도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렇죠. 일단 시장 제가 월요일부터 이야기했던 게 휴대폰 부품주를 우리가 좀 관심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결국 애플이 거기다가 한번 또 마중물을 던진 거예요. 휴대폰 우리 내년에 30% 확대해서 생산할 거야.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어제 뭐 LG 디스플레이, LG 이노텍 그다음에 좀 제일 빠르게 가는 게 이제 인터플렉스인데 네. 이들 종목들 제가 봤을 땐 좋아요. 근데 우리는 삼성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제목은 애플이지만 삼성을 바라보자. 삼성 내년 상반기에 신제품 나오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도에서 삼성에게 니네 휴대폰 공장을 우리 인도로 이전해라. 네. 막대한 인센티브 줄 테니까 법인세든 뭐든 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삼성 입장에서는 중국에 공장이 있어도 중국은 자기들 화웨이, 샤오미 이들 제품 쓰지 삼성 제품이 안 써졌단 말이에요.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. 그로 인해서 인도에서 그동안에 중국 제품 저가 많이 팔렸던 게 이제는 반사의 이익으로 오히려 공장도 들어가면서 저가 제품에 있어서 지금 인구를 보면 중국이 14억이지만 인도도 13억 8천이에요. 그만큼 뭐랄까 시장을 잠식하고 물량 나갈 수 있는데
플러스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. 네,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삼성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,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 아모텍, 그다음에 파트론, 그다음에 네. 대덕전자, 이들 종목 잘 보시고, 아모텍이 지금 대장인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자리로 봤을 땐 파트론 굉장히 예쁜 자리에 있다,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교집합에 있는 종목은 삼성 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애플 수혜도 받고, 근데 이게 또 신고가가 나고 있어가지고 삼성전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다고 보세요, 전문가님? 네. 자, 이렇게 가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신고가 만들었을 때는 오히려 눌림을 기다려요. 일단 비중 줄이고 5일, 10일 왔을 때 그 매도한 부분을 다시 채워놓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죠. 어차피 삼성전기 대형주들은 그렇게 또 작은 종목에 비해 탄력적이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삼성전기 그러한 부분 플러스 얘도 이제 MLCC인데, 아모텍은 휴대폰 부품 플러스 MLCC입니다. 네, 네. 그다음에 파트론은 요새 카메라가 4개, 5개씩 달리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히려 한 번 더 그 뭐랄까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네요. 네, 빅피처 한마디 짧게 주세요, 전문가님. 네. 휴대폰 부품주 관심 갖자. 예, 이번 주는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. 알겠어요. 설명 자세히 들었으니까 네, 이렇게 한 주 정리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